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통풍 약을 끊어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통풍 잘 아시죠? 제 젊은 분들한테 많이 이렇게 걸리는 그런 질환입니다.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는 이런 말이 있죠. 어, 주로 남자들이 많이 걸리고 여성들보다 남자들이 많이 확률적으로 많이 걸리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원인으로서는 그 뭐 황제병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 과식, 비만, 뭐 고기, 술 뭐 이런 것을 많이 드신다든지 등푸른 생선, 뭐 퓨린이 많지요. 뭐 이런 음식을 이렇게 자주 먹다가 보면은 이렇게 요산이 축적돼서 이렇게 통풍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뭐 엄지발가락, 손가락, 뭐 팔꿈치, 그다음에 귀까지도 이렇게 통풍이 나타났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채식 위주의 그 식사를 하는 것이 적극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럼 뭐 민간요법으로 뭐 중령 계달에 뭐 이런 것을 달여서 먹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뭐 효과는 뭐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 통풍이 발생해서 그 엄지발가락 부위에 뭐 벌겋게 부어오른다든지 뭐 통증을 참을 수 없을 그런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는 좋은 방법이 있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이 급할 때는 여기 부항이 있습니다. 이 좀 작은 큰 부항이 아니고 작은 부항이고 여기 곡면이 저가 있습니다. 곡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발가락 그 마디에 이렇게 접착을 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크기도 좀 적고요. 그리고 곡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밀착이 되어서 그 다음에는 좀 타침을 하게 되죠. 타침을 이렇게 뭐 3분, 4분 정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뿜어 가지고 이렇게 진공 상태를 만듭니다. 공기를 뽑아내죠. 공기를 뽑아내면은 여기서 시커먼 피가 이렇게 솟아 올라옵니다. 한 다섯 부항 정도 이렇게 뽑아내면은 뭐 시원해지고 통증도 뭐 씻은 듯이 사라집니다. 비상사태 때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뭐 이렇게 병원에 가셔야 하는데요. 특히 뭐 정형외과도 있지만은 그 류마내과가 이 통풍을 전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뭐 혈액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현미경으로 이렇게 관찰해서 통풍 여부를 판정하게 되는데요. 보통 7 기준입니다. 수치가 혈액 검사 7 기준보다 뭐 높은 요산 수치가 높으면은 아무래도 그 통풍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7보다 낮다고 하더 기준치 이하로 이렇게 요산 수치가 나오더라도 이게 통풍이 뭐 걸리지 발작을 하지 않은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뭐 수치는 기준으로만 설정되어 있지 그것 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뭐 7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요산 수치를 낮추더라고요.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이 통풍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 그 류마니과에서 이렇게 처방받는 그런 그 약으로는요, 뭐 자이로리라든가 콜킨, 뭐 굉장히 많이 이렇게 널리 알고 있는 그런 약입니다. 뭐 페브리라든가 이런 거. 뭐 이런 약들은 대체로 그 신장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 약을 먹으면 이 약들이 그 요산 수치만 낮추어서 이 통증을 없애주고 뭐 그런 역할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장복을 한다든지 하면 우리 장기, 뭐 신장 부분이 상당히 나빠질 수도 있다는 그런 염려 때문에 그 혈압약처럼 그냥 정체만 이렇게 잡아줄 뿐이지 이것을 뭐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그런 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약을 계속 먹는 것은 우리가 좀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지요. 어떻게 하면 뭐 약을 안 먹고 이 통증을 가라앉힐까? 이런 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과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소개해 드릴 것은 예, 수소수 미네랄볼을 이것을 물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뭐 이렇게 기체가 올라옵니다. 뭐 수소일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고 올라오는데 한번 보시죠. 여기 미네랄 볼이 있습니다. 미네랄 볼. 여기다 뭐 시중에서 뭐 흔히 살 수가 구매를 할 수가 있죠. 뭐 쇼핑몰에 가시면은 뭐 이런 세라믹 볼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 수소, 환원수, 뭐 알칼리수, 미네랄 워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게 동글동글한 이런 볼로 되어 있는 볼이 너무 크면 안 되겠죠. 뭐 잔잔한 이런 것을 구매를 하셔가지고 이런 물통에다가 이렇게 담습니다. 이렇게 담아서 이 정도로 밑이 깔릴 정도로 이 정도로 해서 여기다가 물을 한번 부어보겠습니다. 이 생수입니다. 정수기 같으면은 그냥 뭐 산성수, 알칼리수가 아닌 그냥 정수돼 나오는 그런 물입니다. 생수를 쓰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물을 이렇게 붓습니다. 이렇게 물을 보면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볼 위에서 이렇게 작은 물방울이 생깁니다. 작은 물방울이 생기고 작은 기체가 위로 뽀글뽀글 올라오는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여기 보면은 이 볼에는 수많은 이런 작은 물방울이 붙어 있고 뽀글뽀글 올라옵니다. 아마 수소 기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수소는 아시다시피 가장 가벼운 그런 기체죠. 이 물 속에 이렇게 함유되어서 이것은 뭐 마시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물을 이렇게 가득 부어서 이렇게 몇 시간을 이렇게 놔둡니다. 이 물통입니다. 이게 투명해서 잘 보이라고 이런 물통인데요. 올라오는 게 잘 보이죠. 뽀글뽀글한 이런 잔잔한 방울들이 수도 없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수소수든지 이런 기체가 이렇게 물 속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이렇게 물을 2시간 이상 이렇게 물을 부어 마시고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물 이렇게 반틈 이렇게 부어 마셨죠. 그렇게 되면은 또 다시 물을 채웁니다. 가득 채워 넣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물을 이렇게 부어서 이렇게 마시고 또 이렇게 반틈 좀 먹고 또 다시 새로운 물을 이렇게 채워놔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가득 채워놓고 또 마시고 또 반틈 정도 먹었을 때 또 물을 채우고 이렇게 해서 몇 달 동안 이렇게 이 미네랄 볼로서 이렇게 음용으로 이렇게 마시면 됩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김현엄 박사께서 이것을 이 미네랄 볼을 넣어서 이렇게 기체를 발생시킨 다음에 이것을 마시게 해서 이렇게 통풍을 이렇게 완치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걸 큰 효험을 본 그런 사례를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물박사입니다. 있고 그다음에 수소수기가 있습니다. 수소수기 이게 수소를 발생하는 그런 기계라는 그런 뜻이죠. 여기 보시면은 잘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구형 수소수기입니다. 수소 발생기, 수소기. 이런 것도 시중에 쇼핑몰에서 팔고 하는데 구형이라서 좀 크기는 합니다만은 여기서 전기를 꽂으면은 요 밑에 밑부분 있죠. 밑부분에 여기 보면은 여기 티타늄 백금으로 이렇게 선이 처리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수소가 발생한다고 하네요. 여기 전기를 꽂으면 여기 뽀글뽀글한 작은 수소 방울들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죠. 이래서 물에 가득 차게 되죠. 그러면 즉시 3분 뒤에는 이렇게 부어 마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뚜껑에 보면은 여기 미네랄 볼이 여기 들었습니다. 요거를 거쳐서 이 수소가 함유된 물이 이 뚜껑에 있는 이 미네랄 볼을 거쳐서 이렇게 물을 따라
따르면은 이렇게 이 미네랄 보호를 반드시 거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미네랄이 이 포함된 이런 수소수를 먹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이 수소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뭐 수소수 이렇게를 텀블러로 된 이런 것이 수소 미네랄 보호를 넣어서 수소수를 발생시켜서 먹는 수소수 텀블러도 지금 시판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구매한 데는 그런 일이 없는데 굳이 수소 발생기를 사서 이렇게 응용을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 이런 물통에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효과를 보시면은 또 텀블러로 바꾼다든지 수소수기를 바꾼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지만은 일단 요 방법을 했으면 요거는 한 일주일 정도 하면 효과 보실 수가 있고 적어도 한 보름 정도 이렇게 운용을 이렇게 하시면은 틀림없이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통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미네랄 수소 이걸 꼭 여러분 한번 권장해 드리게 속는셈 치고 한번 해보시면 후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데 이제 이 수소수에 대한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수소수 우리나라 식약청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시중에서 판매하는 이 수소수는 수소 함량이 낮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그런 건강에 좋은 효과를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소수가 이렇게 마시다 보면 수소가 공중으로 날아갈 수도 있는데 아주 가벼운 기체잖아요. 이렇게 날아갈 수가 있고 근데 우리 과연 수소가 우리 몸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활성산소를 제거한다 하거든요. 수소가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지요. 그렇게 하면 우리 세포가 이렇게 피해를 받지 않지요. 이 세포가 활성산소 때문에 이렇게 자극을 받아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는 그런 원인이 되지요. 이것만 활성산소만 잡을 수 있다면 우리 건강은 이렇게 크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아주 중병까지도 다 이렇게 완치가 가능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소수가 이것이 이렇게 통풍을 이렇게 가라앉게 했느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이 미네랄이 여러 가지 다양한 미네랄이 이것은 물에 섞여서 이것을 먹음으로써 이것이 더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원인에 대해서 그 기저에 대해서는 저는 연구를 해본 바는 없습니다만 그런 추측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통풍 원인이 무엇이냐 이런 것도 학자들 의사들 간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주로 이제 신장이 나빠서 신장이 요산을 잘 걸러내지 못해서 요산 수치가 높게 나와서 통풍을 일으킨다 그런 것도 있고 때로는 비장이 제 역할을 못해서 비장 지라 있죠. 비장 이것이 또 제 역할을 못해서 또 통풍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 있고요. 최근에 보면은 유산균 장내 환경이 좋지 못해서 지금 유해균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이것이 또 요산을 잘 이렇게 처리를 하지 못해서 이렇게 생긴다는 그런 논문들도 제가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장은 아무래도 이렇게 특별히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지만은 우리 장내 환경을 우리가 개선해서 유익균을 늘리는 방법은 우리가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산균 같은 이런 유익균을 많이 먹어준다든지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요새 좀 부쩍 뜨고 있는 프리바이오틱스 있죠. 유산균 먹이가 있어야 유산균이 서식을 많이 해서 유익균이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홈쇼핑에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프리바이오틱스 유산균 먹이 또는 유산균 이런 것을
공복에 많이 이렇게 섭취를 하게 되면은 아마 이 장내 그 유익균이 많이 늘어나고 유해균하고 균형을 잘 이루어서 이렇게 요산을 이렇게 배출을 하는데 이렇게 적극적인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큰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까지 통풍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린 정보가 유용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을 한번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